안녕하세요. 방덕 김주현입니다. 제가 고대운동 관련된 영상들 계속 올리고 있는데, 고대운동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제 컨텐츠가 사실 제 블로그나 소마인바디 사이트에 있는 글들 이 정도밖에 없어서 자세하게 제가 말로 풀어내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또 최근에 고대운동 이야기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마침 아마도 글만 봐서는 좀 이미지 전달이 또 안 되실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책에 QR도 넣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책으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충분히 고대운동을 좀 많이 설명드리고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책 출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슬라이드만 한 146편이 넘어요. 이거를 굉장히 장시간이 될 것 같은데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실 거라 믿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방덕, 방망이 덕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호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방주방 오를 떡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주에 오른다 라는 뜻으로, 혹은 방주에 오른 자 라는 뜻으로 이렇게 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와이프가 그려있어요. 자, 방망이를 이제 휘두르기 전, 이제 저 나이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한창 어릴 때죠. 굉장히 마른 편에 속했고, 심지어 저것도 꽤 찐 거였어요. 제가 고2 막 이때까지는 거의 50kg 후반 60kg 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대운동 열심히 하고 체중도 많이 늘었죠. 고대운동이 일단 감각운동으로 출발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게도 무거워지고 하면은 당연히 근육도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근력도 커지게 됩니다. 네, 제가 배운 고대운동 정통성을 이제 주로 두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인도 아카라 그리고 이란 주르칸에 두 곳에서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수련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영상 컨텐츠를 주로 소마인바디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부터는 소마인바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운동법 시연 영상이나 또 운동 원정대, 소마인바디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좀 문화적인 컨텐츠를 많이 올렸었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고대 운동을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고자 그런 영상들을 좀 쓰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고대 운동은 말 그대로 사실은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알리고자 하는, 또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조금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인도에서 이제 수련한 내용들, 그리고 이란에서 수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소만바디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인트로 영상 정도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배를 겐지스가 있는 이제 바라나시, 또 그 겐지스 강이 발원한 히말라야,
이제 기획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 다음 이제 이란, 이제 페르시아 원정대란 이름을 갖다 보시죠. 중간에 예외 장면도 있고. 그 뒤로도 이제 페르시아 및 판매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고대 수메르인이 했다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들의 인식에 있어서 건축이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원형을 회복하는 작업이다. 아,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인간의 그 이제 구원이랄까요? 거기 이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제 그 작업이,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건축을 넘어서 인간의 그 영혼의 구원과도 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침 이 운동도 똑같습니다. 이 운동, 움직임을 통해서 마땅히 기능하도록 이 세팅된 그 우리 몸의 그 나름의 이제 디자인이 된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의도에 맞게 되돌아가는 작업을 저는 어 이제 운동의 목적으로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운동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여튼 고대 운동이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되게 큰 가치를 가지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사람은 뭐냐? 사람이 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답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방망이를 휘두른 사람이다. 실제로 신화 속에서 많은 영웅들이 방망이를 휘둘러요. 그런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헤라클레스도 마찬가지고, 아테네를 세웠다는 이제 테세우스도 마찬가지고, 길가메시, 또 그리고 특히 이 고대 운동 본고장이 되는 이 인도 신화 혹은 이란 그 페르시아 신화, 이 모든 곳에 다 영웅들이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신화적인 이 구조, 이거를 넘어서 분명히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운동이란 인류가 수렵, 채취를 위해 했던 원형적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이란, 인도에서는 고대 전사들이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 했던 리추얼의 형태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 했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운동의 가장 상징이 되는 게 바로 방망이거든요. 근데 이 방망이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느냐? 힘의 기원으로 나를 안내해주는 길잡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이란에는 이러한 옛 벽화 속에 옛
책에 있는 사파 속에 이러한 고대 운동 관련된 그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흔히는 방망이 휘두르는 것들, 돌을 들어올리는 것들, 활을 흔드는 것들, 그리고 이게 꼭 같이 있는 이게 마치 짝 맞추듯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씨름, 레슬링 형태입니다. 모두 다 같은 고대 운동이고 같은 맥락을 가진 형제 같은 이런 운동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문화권에 가도 사실은 씨름, 그리고 돌을 들어올리는 행위, 그리고 방망이를 활용한 전투, 당연히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 세 개가 사실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돼 있는데, 이 통합이 된 시스템이 현재는 이란, 인도에 그대로 문화적으로 보존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통합됐다는 게 세 개를 같이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움직임의 의도나 원리가 사실은 잘 분석해 보면 같아요. 저는 이제 2015년부터 고대 운동을 해왔는데 비로소 이 같다는 게 좀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고대 운동은 이제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주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 방망이를 휘두르고 하는 영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운동. 이제 이게 대회로 이제 나간다. 실제 대회가 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대회를 출전하고 있는데 대회에 나가면 이제 스포츠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 국한하여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책 이후에 명상의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이란에 가도 그분들이 인식하는 우리 몸은 일단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을 단련하는 이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마음을 단련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대 운동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이 명상이라고 보여지기에 다소 사람들이 당장은 저게 어떻게 명상이지 하겠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한 명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고대 운동의 이 뿌리랄까요? 이 바탕이 되는 게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 인도 페르시아 신화를 바탕으로 적힌 이 문학이 있는데 샤나메 서사시가 있고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이런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고대 운동을 접근할 수 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지역에서 메이스 같은 방망이를 휘두른 무기로서 많이 휘두르 왔거든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류학적 가치입니다.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방망이 휘두르기 움직임은 예를 들어 스포츠 의학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진짜 인류학자가 이 움직임을 실제로 분석하고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인류학자분이 이제 고대 운동 관련해서 책을 쓴 게 하나밖에 없어요. 레슬러스 바디라는 책을 쓴 조셉 알터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제외하고는 사실 인류학적으로 이거를 접근한 사례가 아직은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는 운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술, 그리고 교육, 공간 이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건 차차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본격적인 고대 운동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테헤란에 갔을 때 찍은 영상인데, 지금 누가 북을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고, 그 연주에 맞춰서 연주된 리듬에 맞춰서 물론 다 같이 저 보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같이 휘두르는데, 운동 시간이 아닌 낮 시간에 무슨 찾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휴방을 좀 보여주고요. 북을 연주하는 분은 이제 모셰드, 길잡이, 고수라고 했어요. 이 전반적인 고대현 리추얼을 지휘하시는 리듬과 음악이 없이는 무대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주석이 불판에 물 같은 불판에는 번역하면 힘의 집에 그 룰이 있어요. 그 규율 같은 게 무대 운동을 할 수도 있을지 안 할지 결국에는 이 리듬과 연주가 모셰드가 자연스럽게 변한 걸 가지고 제 허락 없이는 엉망이 될 수가 그 당시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인터뷰 후에 나가자마자 분실했어요. 오토바이 정도가 아이폰을 집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재방문해서 몇 년 뒤에 재방문해서 다시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그리고 밑에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 원래는 재생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저 대회에서도 제가 이제 대회를 출전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저 대회에서도 그 모셰드가 꼭 있어요. 국제 대회에도. 그리고 단체 운동하는 제가 자료화면 사진 넣어놨죠. 여기에서도 이제 모셰드 연주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19년 테헤란 갔을 때 사진이고요. 자, 샤나메 서사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자는 페르도시. 이 이란 사람들이 그 문학가 혹은 시인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도시라는 사람의 전철역도 있어요. 그 이름을 딴. 이 샤나메 서사시가 말 그대로 이 페르시아 문화 자체를 엄청 잘 설명해주는 책이고, 그냥 페르시아의 심장과도 같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바이블 같은 느낌입니다. 이 서사시는 이제 창세부터 이제 7세기까지 신화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내용까지 한 번에 이제 쭉 서술되어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긴 서사시인데, 자, 이 서사시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로스탐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로스탐을 부를 때 항상 파할라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할라반이 이제 영웅 혹은 용사, 히어로란 뜻이죠. 하여튼 이 루스탐이 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제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생존 자체는 진짜 수백 년을 사는 것 같고, 그 수백 년을 살면서 이제 왕이 있고, 그 왕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나타나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캐릭터예요. 충분히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이제 그러지 않아요.
항상 충성하고. 하여튼 이 팔라반 용사 그리고 고대 파르티아어로부터 왔는데 뒤에 이제 아이가 붙어서 팔라바니 이러면 이제 용기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이 파르티아어를 썼다라는 걸 통해서 최소한 이 문학 작품 혹은 이 고대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루스탐이 휘두르는 저 철퇴 메이스 저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루스탐이 7가지 과업을 이제 치릅니다. 영웅이 되기 전에 7가지 과업을 치러서 영웅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에는 주룩한의 문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룩한의 문화의 시작점을 저 페르티안 시대로 이제 보기도 하고 혹은 그 전으로 이제 보기도 해요. 하여튼 고대 운동을 제가 이제 이란에 가서 너 뭐하러 이란에 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제가 쭈삣쭈삣 하다가 주룩하네 이렇게 말하면은 처음엔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주룩하네 해야 되는데 그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못 알아듣다가 제가 바스타니 이러면은 바로 알거든요. 이 바스타니가 이제 고대라는 뜻입니다. 바르즈시에 바스타니 이제 플레임으로 부르면 고대 운동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또 다른 말이 바르제시에 파울라바니 제가 또 파울라바니 이러면은 바로 또 알아들어요. 그래서 둘 다 고대 운동 혹은 용기의 운동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걸 하는 공간이 주룩하네입니다. 이제 주룩하네 안에서 하는 이제 전통 씨름이 있는데 이 씨름 레슬링이죠. 예를 들어 이제 룰이 자유형 레슬링 혹은 스모 또 뭐가 있을까요? 유도 이 모든 룰이 좀 한 번에 결합된 느낌이에요. 네, 등이 닿아서 지면은 바로 한 판승 끝나고 장외로 떨어지면은 이제 점수 딸 수 있고 하여튼 이런 이제 씨름 형태 자유형 레슬링에 가깝긴 한데 하여튼 이 형태 이 레슬링에 우승을 하면은 저 완장을 채워주면서 그 팔라반이라고 부릅니다. 챔피언이란 뜻으로 지금은 쓰이고 있죠. 그리고 저 레슬링을 부를 때 커스티 팔라바니라고 합니다. 커스티 팔라바니. 저희 우승자인 친구가 이제 아라시라는 친구인데 이 아라시라는 친구랑 이제 제가 첫 대회 나갔을 때부터 좀 몇 번이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친했었는데 아무튼 알고 보니까 이제 이란의 이제 호메이니한테도 완장을 수여받고 그랬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왕한테 받았고 지금은 이란 최고 지도자한테 완장을 받게 됩니다. 우승을 하면은. 저도 이제 경기에 몇 번 나갔는데 항상 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뭐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지금 또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나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 나이 제한을 점점 둬가지고 옛날 나이 제한 같은 거 안 뒀거든요. 하여튼 다시 기회가 되면은 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 아카라에서 이제 레슬링을 쿠시티 팔라바니라고 불러요. 실제 표기는 이제 van 할 때 V 대신에 W로 표기하는데 근데 막상 이 발음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 애초에 인도 이란이 사실 조상이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씨름을 부르는 말 또한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팔라반 할 때 그 영웅
칭하는 이 팔랍은 루스탐의 그 앞에 붙는 호 같은 거란 말이에요. 혹은 약간 호라기보다는 뭐랄까 어 뭐 어 무슨 경 혹은 뭐 무슨 백작 뭐 이런 것처럼 마치 약간 칭호 같은 거예요. 뭐 루스탐만 팔라반이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루스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약간 호칭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문학 작품 중에 "루스탐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팔라반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팔라반 이게 이제 이란에 있는 문학에서 온 용어인데 문제는 인도 애들이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심지어 챔피언을 부를 때 인도에서는 루스탐이라고 부릅니다. 인도 레슬링 챔피언은 루스탐. 근데 이 루스탐이라는 말이 이란 서사시에서 왔단 말이야. 재밌는 건 인도 애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쓰더라고요. 그게 좀 재밌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키스탄을 딱 하나 두고 좀 하나 건너뛰어서 이웃하고 있는 나라인데 뭐 심지어 파키스탄은 예전에 인도랑 같은 나라였으니까 사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잘 따지고 보면. 근데 어, 이 말은 계속 쓰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멀리 있는 동양인인 제가 이걸 알고 있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얘네 이제 아리안족이 BC 1700년대 정도부터 갈라져서 정착해왔다. 이제 이런 아리안족의 대이동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란 쪽으로, 하나는 인도 쪽으로 서로 갈라져 들어갔다. 점차 한 번에 간 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 시작을 1700년대로 보는데 만약에 저 단어가 파할라반 혹은 루스탐 이런 단어들이 예를 들어 그 전부터 갈라지기 전부터 이미 아리안족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용어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그 고대 운동의 이 시작점을 사실 더 전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유목민족들이 이 씨름에 엄청나게 이제 어 뭐랄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둔다거나 할까요? 뭐 이렇게 정착 생활하는 다른 민족보다도 유독 유목민족의 이 씨름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실제로 이란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레슬링 초강국이죠. 네. 하여튼 애초에 이란이 유목민족이었으니까 아리안 유목민족이었고 그리고 몽골이 씨름으로 또 유명하죠. 몽골 씨름. 몽골도 유목민족이잖아요. 자, 아무튼 그 다음을 넘어가 볼까요? 자, 팔라반 루스탐에 7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이제 서사시 중에 이제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 7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각각의 내용은 사실 뭐 이렇게 뭐 재미는 있는데 뭐 고대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0이 되기 위해 7단계 과정을 거쳤다. 약간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게 이제 주룩한의 이제 힘의 집이죠.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라는 그 체육관에서는 항상 이 7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고 고대 운동을 7가지로 나눠서 이제 합니다. 로스탐이 7가지 과업을 이뤄서 0이 됐듯이 7가지 고대 운동을 해서 0이 된다. 이건데 7가지 고대 운동을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하느냐? 이제 7가지 전투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합니다. 실제로 7가지의 전투 상황을 이렇게 좀 모티브로 주는 이제 그런 뭐 형상화한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최나, 캅바데, 상, 밀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쉐나입니다. 쉐나는
원래는 헤엄치다라는 뜻인데 플레임은 탁테 쉐나예요. 앞에 탁테는 단검 혹은 막대기 뭐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검을 땅바닥에 대고 푸시업을 했던 것에서 이제 이 운동이 유래를 합니다. 자, 근데 검을 왜 땅바닥에 두고 푸시업을 했느냐? 근데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 보면 대규모 육탄전 상황이에요. 적이고 아군이고 막 엄청 엉겨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앞에 밀착돼 있는 적을 때리려면 칼을 휘두르려면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밀쳐내야 돼. 근데 칼을 내려놓고 휘두를 수가 없으니까 칼을 쥔 채로 밀어내고 그다음 휘두르고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그 의도로 쉐나를 땅에 대고 내 몸을 밀어내는 식으로 훈련을 한 거죠. 쉐나라는 도구고요. 이 쉐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 뭐냐면 사르나브지라는 거예요. 사르나버지가 머리를 흔들다라는 뜻이거든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나갈 때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살랑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잖아요. 네,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헤엄을 친다. 헤엄치듯이 척추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척추냐? 그리고 또 왜 하필 물고기냐?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물속에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는 당연히 물고기겠죠. 사람보다 당연히 빨리 헤엄치잖아요. 근데 이제 물고기가 이제 헤엄을 칠 때 보면은 어, 팔과 다리가 없기 때문에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요동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죠. 이제 그 물고기의 척추 움직임을 이제 primal movement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원형적인 움직임, 원초적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이 뭐냐면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생후 하루 후 이틀 된 아기를 이제 물에 딱 내려놓으면은 바로 저렇게 헤엄을 쳐요. 우리가 아는 자유형, 배영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태중에서 헤엄치는 방법을 학습한 채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헤엄치는 방법이 바로 척추 중심의 그 운동이에요. 왜냐면 머리, 가슴, 척추뼈 자라고 나중에 팔, 다리가 자라나니까 그 움직임이 이 척추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멀 무브먼트를 쉐나를 통해서 깨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깨우쳐진 그 척추 중심의 움직임을 가지고 마치 헤엄치듯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겁니다. 이 방망이를 페르시안 밀이라고 하죠. 밀이 방망이라는 뜻이에요. 어, 밀은 그 이제 짧은 철퇴, 그러니까 메이스에서 온 건데 페르시아 군대 예전에 이제 주령 무기라고 하죠. 그래서 한 손엔 방패, 한 손엔 메이스. 이거를 매번 번갈아서 이제 휘두르는 형태로 운동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뭐 팔힘으로 그냥 기두름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무거운 방망이를 내가 성공적으로 휘두르려면 반드시 척추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방망이가 쉽게 휘둘러집니다. 굉장히 장시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쉐나 푸시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 이란에 갔을 때는 딱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도착한 첫날 30분을 했어요. 30분 쉬지 않고 오셔야 연주에 맞춰서 30분 하는데 옆에 할아버지는 막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요. 근데 저는 중간에 나가 떨어졌죠. 당연히
팔 힘으로 팔 굽혀 펴기 하듯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척추 움직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팔의 힘을 거의 쓰지 않고 푸시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 방식이 바로 방망이 휘두르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방망이 휘두르기도 장시간 이제 휘두르는데 이때 내가 팔 힘을 쓴다면 몇 회 못하고 내려놓겠죠. 보면 이제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방망이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네. 자, 방망이 휘두르기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냐? 물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이미지인데 굉장히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떠다니는 물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떠다니는 이미지로 가볍게 천천히 휘두를 수가 있고, 때로는 채찍처럼 그 물살이 엄청 센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살 헤치면서 순간적인 척추의 움직임으로 팍 하고 치고 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채찍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샬라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콩페르시아, 콩글리시어처럼 콩레시아 이렇게 하면은 살라기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긴 하는데, 방망이 휘두르는 거를 이제 사모크 먼저 보여드리면, 하나, 하나씩 연관, 그리고 채찍처럼 잘라기로 이런 식이죠. 이제 대회에서 이제 방망이 휘두르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0년 보즈누르드라는 곳에서 이게 15kg 되는 이제 방망이를 최대한 많이 휘두르기로 이제 경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에서 모쉐드가 계속 연주해주고, 아무리 대회여도 모쉐드가 없어요. 모쉐드가 원래 평소에는 샤나메 소설이 나오는 그 내용들을 좀 노래해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몇 개요, 15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단이라고 이제 굳이 번역하면 푸드워크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장에서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은 아군과 적군의 시체로 엄청 덮여 있고 막 여기저기 발 디딜 곳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막 달려야 돼요. 그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스텝을 하는데, 이 발을 이렇게 이동하고 스텝하고 가끔은 발을 차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동작들이 사실은 아까 했던 헤엄치기, 방망이 휘두르기 이것과도 다 같습니다.
같은 의도와 같은 움직임을 가져요. 네, 그리고 이런 형태가 쉐나랑도 이제 결합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사항입니다. 원래 사항이 이제 스톤, 바위란 뜻이에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방패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오랫동안 이 방패를 훈련할 때 무거운 돌을 가지고 훈련했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뭐 120kg 되는 돌로도 이걸 훈련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이란 전쟁에서 뭐 다 역할이 있었는데 방패조들이 이 훈련을 했다,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휘관 명령에 따라 방패 모양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아군들을 보호하는 거죠. 하여튼 이 방패의 모양을 이제 계속해서 변형하고 바꾸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동작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주로 밀어 올리기를 하거든요. 이 동작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 모든 동작도 결국엔 아까 말한 헤엄치기, 방망이 휘두르기, 발을 이용한 뭐 발 들어 올리기 혹은 스텝, 그 모든 일련 과정, 일단 뭐 달리기 혹은 걷기로 규정할게요. 그것과 이 돌 들어 올리기 혹은 방패 들어 올리기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16년에 산안다지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컵에서 제 개인전 출전했던 방패 모양을 계속해서 바꾸고 사용하고 있는 방패는 25kg, 한계갑니다. 살인으로 하면 굉장히 방패를 밀어 올리고 다시 내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최적화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는 고유 감각 운동을 시작합니다. 감각이 좋아지면 당연히 많이 성취도 많이 하느냐, 물론 최후에는 근력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구의 감각이 더 많이 최적화되어 있느냐,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감각을 좀더 내 것으로 다음 카바데입니다. 카바데는 이제 철공이란 뜻이고, 이 철공을 보통 머리 위로 흔드는데, 이걸 또 생활품이 기가 막힙니다. 이 또한 이제 공항 휘두르기라는 근데 이거를 수알인데 왜 머리 위로 흔드느냐, 공성전 상황에서 머리 위에서 뭔가 떠왔을 때 방어하는 머리 위를 보면서 위를 향해서 뭔가 던질 때 상황에 대비해야겠어. 경제교육을 취급을 하는구나. 이제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특히나 저 활이 되게 어려워요. 짧은 타이밍에 빨리 흔들고 돌아와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포시티 파울라바니. 이제 레슬링이죠. 레슬링.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울라반에서 나온 파울라바니 라고 하는데, 샤나의 서사시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루스탐이 자신의 아들, 근데 아들인지 모르고 이제 싸워요. 그 이웃나라에 있는 타민의 공주라고, 그 공주와 이제 관계를 해서 이제 낳은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이 전쟁에 어떻게 휘말리게 되면서 적군의 이제 수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루스탐이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엄청난 전투를 계속 둘이 치고받고 하는데 결국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승부가 나냐면 등을 강하게 땅에 내리꽂아서 등뼈가 부러져서 이 아들인 이 소랍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죽습니다. 하여튼 이 루스탄과 소랍이 이제 싸울 때를 묘사한 이러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라차키라는 이 악수 자세를 이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코시티 파울라반이 하기 전에 꼭 하는 이제 자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사진 찍을 때 이 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서울에 있는 힘의 집에도, 신촌 힘의 집에도 그 이란 대사관님이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었죠. 자, 그리고 7번째 차크. 이거는 이제 차크는 이제 회전을 뜻하는 선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나이 순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르게 돌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를 왜 하게 됐느냐, 여러 설이 있어요. 원래는 예전부터 원래 했던 그 다수를 상대하기 위한 그거 아시죠? 디아블로의 그 바바리안 아시죠? 바바리안이 이렇게 휠인드라고 하잖아요. 막 빙글빙글 돌면서 적들을 막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사실 그거랑 유래가 같습니다. 단검을 쥐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하는 동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터키의 침략에 의해서 계속 몰래 운동을 하거나 몰래 훈련을 해야 될 때 지하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훈련을 했는데, 지하의 좁은 곳에서 달리기 훈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리에서 빨리 뛰다 보니까 저런 형태가 됐다라는 이제 썰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수피즘이 이란에 이제 넘어와서, 이란에 사실 이 주르카네가 되게 많은 종교가 많이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조로아스터입니다. 샤나메의 시작부터가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출발 탄생설화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로아스터랑 연관이 깊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의 수피즘이 있어요. 수피즘에서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피즘이 또 조로아스터랑 이제 완전 무관하진 또 않더라고요. 하여튼 또 보시면 이건 이제 대회에서 이제 하는 건데, 저 친구가 이제 아리조라는 친구가 굉장히 빨리, 저 지금 원이 빅으로 좀 그려져 있어요. 이상 원이 빅으로 나가면 نتیجه سنگ رو
So, 못지않게 많이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아실 거예요. 밑에 있는 회전 영상 유사하죠. 하지만 좀 더 빠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 하면은 이 주먹 끝에 원심력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니까 모든 피가 주먹 끝으로 다 몰려요. 그래서 엄청 주먹이 빨개지거든요. 다른 부위는 많이 새하얘지고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까지도 이제 가져갑니다. 그럼 피가 몰리면 좋은 게 뭐냐? 아, 사실 이게 막 굉장히 연구된 바가 없어서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걸 하고 나면은 어깨나 이런데 팔에 몰려있던 피가 주먹 끝으로 몰려서 강제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이제 어, 방식이 드릴 같은 거로 쓴다. 그걸로 인해서 좀 피로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란에는 손이 진짜 미친 듯이 두꺼운 친구들이 많아요. 손바닥이랑 전완이랑 엄청 두꺼운데 이게 좀 이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이 두꺼워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두껍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차크를 많이 해서 피가 항상 계속 몰려서 그쪽으로 뭐 뭐랄까 에너지나 뭐 무슨 뭐 "영양소가 많이 공급되는 것 같다. 손이 난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유전 같은 건 또 아니에요. 예. 뭐 아빠는 손이 되게 작은데 그거 차크를 많이 도는 그 친구는 엄청 손이 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자, 제가 지금 이제 7가지 고대 운동을 좀 다 살펴봤는데 다 7가지 전투 상황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피즘에 있는 납스 7 스테이지라고 이게 자아 7단계 표 같은 거예요. 이 7단계 표가 사실 그거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 영웅서사 구조랑 똑같아요. 말 그대로 팔라반 루스탐이 7가지 과업을 통해서 일곱 번째에 내가 이제 순수한 영웅이 되는 그거랑 똑같거든요. 이런 레벨을 되게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분석한 표가 있어요. 마치 띠처럼 열망하는 단계, 저항의 단계, 영감의 단계, 고요, 만족, 기쁨, 순수 이런 순서로 내가 내 자아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하여튼 이게 어떤 식이냐면 당연히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이걸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뭐 한 노년에 이런 순수의 단계에 도달한다. 당연히 이게 목표긴 한데 근데 이제 주룩간에 체육관에 내가 고대 운동하러 가는 그 행위 자체를 거기에서 이게 전투 상황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매번의 전투는 그럼 누구랑 치르느냐? 나랑 치르는 거야. 나 자신과의 그 전투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매번 이렇게 달라짐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 7가지 고대 운동을 하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쉐나 그리고 밀, 파저단 이러면서 점점 열망, 저항, 영감 뭐 이 순서대로 내가 이 어, 짧게 그러니까 이 작은 미시적으로는 뭔가 매일의 그 변화를 계속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매번 나와의 전투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부분이 7단계로 변화하는 거를 매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거시적으로도 당연히 내가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하면서 이 단계로 내가 거듭나서 파울라반
순수한 파울라방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꼭 홍차를 마시는데 주룩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를 같이 마시는 문화. 나와의 전투를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내면의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같이 전투를 치렀던 동지들과 소통을 또 하는 거죠. 이 커뮤니티 문화의 이제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룩하네가 그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그 마을의 중심처럼 이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커뮤니티 기능이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서 운동하고 있으면 바깥쪽에 이제 계단 형태로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면서 옆 사람이랑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운동에 참여자가 아니어도 차를 같이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하여튼 그 소통의 중심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고대 운동의 운동에 대한 부분만 그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란에 이제 갔다가 이 문화를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랑 이제 한월 쌤이 같이 그 힘의 집, 신촌에 힘의 집을 만들었고, 신촌에 있는 힘의 집에서 계속해서 저희도 운동하면서 차를 마시는 이 문화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죠. 하여튼 소통의 힘을 또 기르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주룩한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유물들이 막 또 발견이 되는데, 사산조 페르시아 당시 고대 운동 장비 묘사, 대형 박물관에 이제 이러한 그 유물이 이제 보관이 돼 있다고 해요. 전시가 돼 있다고 해요. 추정 연대는 AD 224에서 651년 사이. 그리고 이제 예전 이런 사파들 보면은 이제 어떠한 지배 형태에서 안에 내부에서 이러한 운동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방망이 돌리고 여기 활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가운데서 레슬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여기 보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여기 좀 보이시나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여기 가운데 봉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거 뭐 같아요? 폴 댄스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폴 댄스도 사실은 이제 고대 운동의 하나의 장르입니다. 뭐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 지금 이란에는 이게 사라졌는데 인도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를 바르시에 바스타니 고대 운동이라고 부르고, 이게 행해지는 공간을 주르카네라고 합니다. 주르가힘 카네가 집입니다. 그래서 옛날 주르카네 이제 관련된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16세기 사파비드 왕조 때 있는 사파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어 지금 보면 가운데 레슬링하고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면 이제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주르카네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 위쪽에 창문들이 뚫려 있는 거예요. 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형태로 많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00년대 중후반, 중반쯤에 찍힌 그 사진이고, 자, 이제 주룩한의 구조가 이게 또 재밌는데, 이 잠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지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 이걸 가진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냐면 이 미트라교의 사원이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문 옆에 계단, 그리고 가운데 뭔가 이제 계단 있죠. 이러한 구조가
그리고 현재 주룩한의 이제 그나마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한 곳이 자항구조, 여기 가운데 경기장 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식이 치러지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계단들이 나와 있고 계단에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미트라교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왔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라스터교, 미트라교, 이슬람교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룩한가. 또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실제로 산안다즈에 갔을 때 갔던 여기가 뭐냐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구조가 지금 똑같죠. 여기 가운데 경기장처럼 있고 위에 계단 형태 그리고 위에 자암 구조. 여기에 지금 그때 그 목욕탕이 있던 그 건물, 박물관처럼 기능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고 하여튼 지금 여기 주룩하네라고 돼 있는 이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안다즈에서 했는데 예전에 실제로 아까 터키가 지배받을 때 뭐 그런 내용도 잠깐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란이 다른 외세 침략이 있을 때마다 그 이렇게 공중 목욕탕을 통해서 이렇게 저항 운동을 했다고 해요. 수로를 타고 이렇게 여기 중앙에 몰래 와서 여기서 다 같이 훈련하고 다 같이 수로를 통해서 다시 몰래 흩어지고 이러한 기능을 실제로 목욕탕이 주룩한에 기능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항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룩한해가 이란 사람들한테는 소통의 상징, 그리고 저항의 상징,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 차남의 서사실 그대로 실물로 좀 구현한 공간이자 이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치러지는 모든 이 고대 운동이라는 의식이 주룩한의 파울레바니 리추얼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야즈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주룩한인데 원래 여기는 이제 물 저장 탱크였던 거예요. 물 저장 탱크의 구조를 조금 변형해서 여기서 주룩한에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번 공연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여기는 티켓도 받아요. 진짜 공연장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2015년 테헤란 방문했을 때 어떤 이제 주룩한해고 사짜디의 주룩한해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구조였냐면 지하는 저희가 운동하는 운동 공간이고 이 위는 위층에는 약간 사원이었어요. 사원. 하여튼 그리고 찍었던 사진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들 많죠. 되게 나이대도 다양해요. 어린 친구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셨고 이분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리고 이거는 2015년 타브리즈 대회에 이제 출전하러 갔을 때 대회 출전 전에 여기저기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니까 체육관만 몇 개를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만났던 할아버지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잘 계시려는지 합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한 분, 이분은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인데 홍차를 셔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끝날 때마다 항상 홍차를 사와가지고 꼭 먹으라고 이렇게 주던 분인데 여기서 일하시는 그냥 뭐 관리인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주룩한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뭐냐면 겸손, 이게 1번입니다. 겸손 그리고 봉사예요. 이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성 장군 출신이에요. 이 사성 장군, 군대에서 사성 장군 보신 적 있어요? 보통은 못 보고 제대하죠. 뭐 많이 봤자 대령 뭐 이랬죠. 근데 사실 저는 계룡대라는 곳에 근무해서 사성 장군을 좀 많이 봤는데 사성 장군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범접하기 어려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은퇴 후에 홍차 셔틀을 하는 거예요. 장군 정도 되면 보통 당번병이라고 있잖아요.
당건병이 그런 거 홍차 이렇게 타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진짜 권위 있고 실력자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렇게 홍차를 셔틀하고 나눠주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 막 무거운 페르시안면도 엄청 잘하시고 엄청난 할아버지였어요. 하여튼 자, 이거는 이제 2016년 사난다즈 갔을 때 사난다즈 주룩한의 앞에서 찍은 영상이고, 들고 있는 페르시안밀은 30kg 정도, 굉장히 무거워. 그리고 이제 2019년 테헤란 갔을 때 테헤란에 있는 주룩한에, 2020년 보즈누르드에 있는 주룩한에 갔을 때, 그리고 2023년 테헤란, 최근이었죠. 2023년 겨울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예전에 갔던 주룩한을 재방문하기도 했고, 야즈드 타워 그 바로 앞에서 페르시안밀 돌리는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르칸의 그 국제 코치 및 심판 과정 이 교육 세미나가 열려서 사실 일주일 동안 참여하고 온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서 좋은 추억 쌓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영상이 많이 있어요. 테헤란에서 한 고대 운동 이야기 1화, 2화, 3화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세요. 특히 인터뷰 내용도 있고 모셰드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인터뷰 내용도 있고, 제가 이제 그 로컬 주르칸의 세션에 참여해서 풀로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그냥 틀어놓고 방망이 휘두르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운동하셔도 될 정도예요. 하여튼 막상 저는 제가 이제 있는 힘의 집에서는 그렇게 로컬하게 하진 않지만 되게 모던하게 재해석된 형태로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 로컬한 분위기를 한번 맛보고 싶다,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시간이 엄청나네. 자, 지금 보시는 이 손오공 사진, 손오공 그림 다 아시죠? 얼마 전에 작가님 별세하셨는데 한바 고인의 연구를 봅니다. 이 손오공, 다들 아는 이 손오공 캐릭터가 사실은 서유기에서 왔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 이것도 서유기에서 온 캐릭터죠. 네, 이건 실제 서유기 이제 그림이고, 굉장히 많은 버전의 서유기 뭐 영화, 그림, 애니메이션 많죠. 우리나라도 제가 서유기 만화 이렇게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구글에다 검색만 해도 나온 게 이 정도였거든요. 자, 근데 이 서유기의 원형이 사실은 인도 문화, 인도 신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도의 이 신화에 하누만이라는 원숭이 장군이 있어요. 이 하누만이 힘을 상징하는 하나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문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도 서사시의 가장 큰 2대 서사시라 보면 됩니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이렇게 부르고요. 마하바라타는 위대한 바라타라는 뜻이고, 배경이 기원전 14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브야사라는 이제 뭐 성자라고 할까요? 그 성자에 의해서 이렇게 저작이 되었다, 그리고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됐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탄생기부터가 굉장히 신화적인데, 이 부야사가 마하바라타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읊으려고 할 때 이거를 받아 적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받아 적을 근데 받아 적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코끼리 신인 가네샤가 했거든요. 가네샤가 시바의 아들입니다. 하여튼 가네샤가 할 때
열심히 이렇게 받아 적다가 이 뭐 붓으로 받아 적었는지 펜으로 받아 적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받아 적다가 받아 적는 그 필기구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서 계속 읽고 있으니까 자기의 그 엄니라고 하죠. 이 코끼리 상아 그거를 이렇게 부러뜨려서 그걸로 받아 적었다고 해요. 피로 적었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 가네시아는 항상 코끼리 그 상아 엄니 한쪽에 이렇게 딱 부러져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이제 나오는 캐릭터가 있어요. 비마. 하누만의 이복 동생인데 왜 이복 동생이냐면 하누만이 이제 바유라는 바람의 신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비마도 그 바람의 신이 이제 비마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무튼 낳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복잡한 과정이 좀 있어요. 하여튼 결국엔 이복 동생이란 건데 이게 바유가 바람의 신이자 어떻게 보면 힘의 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누만, 비마가 힘이 엄청 세요. 비마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살짝 뒹굴거릴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정도로 힘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캐릭터인데, 자, 이 비마가 자라산다라는 이게 적입니다. 근데 이제 레슬링의 달인이라 불리는 자라산다랑 대결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마하바라타에 등장을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고 이 자라산다라는 캐릭터가 또 이제 뒤에 좀 언급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자라산다를 그 상징하는 뭐 이제 아카라가 기원전 3000년부터 이게 있었다. 근데 이 기록이 조금 저는 사실 솔직히 잘 믿기진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아카라다 이렇게 주장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케랄라에는 AD 600년 때부터 이게 비마의 철퇴가 이게 여기 전시가 돼 있는 이런 사원도 있습니다. 마하비슈누 사원인데 여기가 하여튼 저게 진짜 비마의 철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마가 물론 이 문학 작품 읽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방대해서 단번에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비마가 이제 판다바 5형제의 그 약간 거기서의 이제 힘캐 그리고 이제 사촌지간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두료다나가 100형제 중에 약 첫째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확실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 둘이 이제 철퇴로 대결을 하는데 이 대결 중에 비마가 허벅다리를 내려치는 걸로 이겨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하체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생존이 걸려있는 전투인데도 그 하체를 공격하는 게 이게 금기였대요. 금기, 불문율 같은 거죠. 근데 그 너무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고 좀 이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해석해 본 바로는 여기 이 하체 이 생식기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 하체를 이제 신성한 도구인 가다로 공격하지 말아라. 그만큼 이 가다라는 도구에 엄청난 권위와 힘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하누만, 비마라는 캐릭터들이 실제 다루긴 하지만 원래는 이 비슈누 신이 다루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신성이 깃든 그 무기를 함부로 그 인간의 번영에 관련된 번식에 관련된 생식기 근처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비마가 이렇게 해서 이겨서 전쟁에 결국에 이겼거든요. 그런데도 파문을 당합니다. 이 금기를 깼다 해서. 좀 재밌는 대목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라마야나 잠깐 또 넘어갑니다. 라마야나가 라마의 여정이라는 뜻이고, 이 라마가 비슈누의 푸르딩딩한 사람이 약간 라마인데, 라마가 비슈누의 이제 아바타예요. 아바타. 화신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이 아바타라는 개념이 인도 문학에서 왔습니다. 아바타 영화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라마 일행이랑 원숭이 군대가 다 이제 적군의 이제 독 공격에 의해서 거의 치명상 입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누만이 그 자신의 동료였던 잠바반이라고 있어요. 잠바반이 곰신입니다. 그 곰신의 그 조언을 듣고 먼 히말라야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약초가 있는 산을 하나 찾아서 거기서 약초를 사실은 가져와야 되는데 그 나무나 그 약초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험을 크게 만들어서 산째로 들고 와요. 산째로 들고 와서 산을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에서 약초를 따서 이제 애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라마가 이 하누만의 충성, 의리, 정직, 신뢰 이런 거에 이제 반해서 고마워 하면서 꼭 안아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직한 친구 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도 신화 속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팬층이 있죠. 뭐 마블 세계관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겁니다. 하여튼 이 하누만 사원이 보통 아카라는 체육관, 아카라는 이제 힘의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 아카라가 항상 하누만 사원 안에 같이 있는 편인데 그게 주로 바라나시에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바라나시는 이제 겐지스 강이 이제 흐르는 곳인데 겐지스 강이 이제 흐르는 곳인 만큼 순례자들도 많이 오고 아무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제 가면은 매번 되게 큰 감명을 받고 오는데 운동 외적으로도 굉장히 여행자들한테 많이 알려진 곳이죠. 바라나시. 그리고 하누만 사원이기 때문에 좀 이제 문이 되게 낮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일부러 작게 해놓은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제 하누만 그림도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수도승 같은 분들도 한 번씩 계시고 관리 역할을 같이 하시는데 그 재밌는 게 보통 보면은 여기 원숭이도 있고 이제 큰 나무 보리수 나무가 있거든요. 보리수 나무랑 원숭이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누만이 원숭이다 보니까 원숭이가 살 수 있는 큰 나무 그 원숭이 실제로 이제 있는 아카라가 아카라는 이제 체육관을 부른 이름이고 힘의 학교라는 뜻의 그 이름이고 그리고 실제 여기서 행해지는 고대 운동은 인도에서는 말라유다라고 부릅니다. 말라유다. 자, 말라유다에 대한 이제 그런 기록들 있고 그리고 말라유다에서 그 보통 사용되는 힘을 네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말라푸라나라는 책 그 13세기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에서 쓰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인도 문학 얘기했잖아요. 인도 문학이 지금 여기랑 관련이 좀 있어요. 네 가지 힘을 쓰는데 하누마티, 비마세니, 자라산디, 잠부반티 이게 마침 그 마하바라타 혹은 라마얀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캐릭터의 그 나름의 그런 개성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힘이 있는데 하누마티야, 비마센이야, 자라산디야,
잠부반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내버리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재해석을 후대 독자들한테 남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문화권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캐릭터의 특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 문학을 계속 접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일상에서도 계속 많이 사람들이 언급하고 통용되니까 이걸 보면은 바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인 저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저는 한 군대운동 시작한 지 2015년부터 거의 1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름 이제 연구하면서 나름 제가 재해석한 방식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누마티는 골반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고 이상. 맞다. 체중을 이동하는 바꾸셨어요. 상태요. 왜냐면 이제 계속 밀 수 있거든요. 하누만의 특징이 기동성 그리고 멀리 바다를 건너 바로 히말라야 산맥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동술 여기에 이제 큰 제가 의미를 둬서 체중을 이동하는 그 힘. 근데 체중 이동할 때 우리 몸의 부위에서 가장 감각하면 좋은 것이 이제 골반이거든요.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래서 골반의 힘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 두 번째 비마세니 이제 머리의 힘이라고 했는데 비마는 이제 철퇴 그 자체를 상징하는 캐릭터 힘과 권력 그대로를 가지고 있고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오형제의 리더격으로 선봉장이 되어서 항상 힘을 과시하죠. 리끈을 리더의 힘이 있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오. 머리의 이동으로 이렇게 해서 힘을 내는 내 머리에 이것을 제가 이제 머리의 힘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골반의 힘, 머리의 힘 이걸 가지고 이제 베이스벨을 주로 휘두르는 거예요. 가다를 휘두르는 거죠. 이제 가다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많이는 설명 안 드렸는데 긴 철퇴입니다. 긴 철퇴. 이따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자라산다 어깨의 힘입니다. 관절 협응 하는 힘인데 일단 한번 보시죠. 뭔가 견디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가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누가 이제 잡고 있어도 충분히 이거를 제압된 거를 풀 수 있을 만큼 사실 어깨 관절, 인터널 로테이션에 그 힘이 엄청 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라산다가 보통 캐릭터 자체가 쪼개져도 죽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는 자라산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레슬링의 신처럼 생각해요. 거의 그 관절기를 상징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에 제가 포커스를 둬서 어깨의 힘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산다. 그리고 잠바반티 곰신인 이제 잠바반타가 이제 하품을 하면서 연꽃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름 뜻 자체가 하품입니다. 그래서 하품할 때 우리 몸은 기지개를 켜게 돼요. 근데 그 기지개에서 엄청난 큰 힘이 나오는데 이 기지개를 이제 소매틱스에서는 펜디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펜디큘레이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구조 중에 이제 가장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가장 팽팽한 그 장력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가 결국 손바닥, 발바닥, 허리 뭐 이런 곳에 이제 아치에서 나옵니다. 아치를 잘 만들수록 힘을 쉽게 쓸 수 있는 힘을 전달하는 통로처럼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발바닥 아치가 많이 살아 있어야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딱 발바닥을 땅에 딱 딛는 순간 내 체중이 그대로 온전하게 다시 지면 반발력에 의해서 온전히 다시 내 몸으로 전달이 되어서 다음 스텝으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게 이제 효율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한테 발바닥 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아치 만들어내고 활용한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이제 아치의 힘을 좀 강조하면서 잘 교육을 하는데, 이게 손바닥의 아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망이 휘두를 때 손바닥 아치 만드는 것까지 접목시켜서 하고 있어요. 거의 기지개를 켜듯이 하되 아치를 만들어서 든다.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체중 이렇게 실어서. 좋아요. 자, 잘 보세요. 잠깐 퍼포먼스를 제가 보일 수 올리고 있는 게 싶은 이제 방향은 위예요. 위. 자,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뻗을 겁니다. 근데 검지손가락 지금 앞을 향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위로 방향을 바꿀 거예요. 쉽게 힘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말라프라나는 13세기에 쓰여진 텍스트입니다. 이제 여기 어떤 대학 교수 운영진들이 연구팀이랄까요? 이 팀이 이걸 발굴해내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었어요. 1964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이제 방금 그 네 가지 힘, 거기에 굉장히 무슨 수수께끼처럼 캐릭터 이름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힘 이렇게 해서. 자, 말라유다의 6가지 분류, 이것도 말라프라나의 내용인데, 원래의 그 랑가스라마, 브라마다, 보니카,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금은 사실 쓰이진 않고, 현대는 쿠시티, 나다조리, 날, 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힌디어도 현대적인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적인 그 언어가 그걸로 바뀌어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산스크리트가 힌디어고 이렇게 좀 변환돼서 이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쿠시티 랑가사라마 에서 이게 제일 잘 보여질 수 있는 영화가 이 단갈이에요. 단갈 안 보셨으면 지금 바로 단갈 바로 아마 넷플릭스에 있을 것 같은데 단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단갈에 이제 인도 고대 운동의 그런 그 모습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하여튼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고대 운동 해보셨던 분들이 이걸 보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쿠시티들이 이제 아카라에서 사는 이 루틴이 있어요. 이비학교 아카라는 보통은 이제 합숙 생활합니다. 이제 뭐 데이 루틴이 아침 되게 일찍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뭔가 훈련을 하고 다시 쉬었다가 또 훈련하고 쉬었다 뭐 이러한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일찍 잠들고 이러한 루틴들이 있는데, 이러한 루틴 이게 여기는 이제 사실 루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그 루틴을 대하는 숭고함, 이 숭고함이 더해지면 리추얼이라고 생각해요. 그 루틴과 리추얼을 구분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이 뭔가 잠깐 이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지? 이 뭐랄까 이 아카라에 들어가는 이 순간부터 해서 첫 순간부터 해서 수련을 하고 나오겠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마치 내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뭔가 복잡 다양한 수련을 마치고 다시 나오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치 약간 그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나름의 그런 시각화 연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단순한 루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내 내면이 더 발전하는 한 차원 높은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소림사랑 굉장히 싱크로가 깊은데, 소림사 승려들이 그러니까 마음 수련을 위해
무술 같은 걸 하면서 몸 수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이 무술 수련하는 것들을 엄청난 고행을 하는 것들 이건 루틴이 아니에요. 이들한테는 루틴이 아니라 리추얼이죠. 리추얼. 근데 사실 이 아카라 수련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한테는 리추얼이에요. 이들의 삶을 굉장히 이제 잘 써낸 책이 있습니다. 인류학자이신 이 조셉 알터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레슬러스 바디라고 이 책에 이분 그 아카라 수련생들의 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이분이 실제로 인도에 살면서 오랫동안 이 아카라에서 수련했었어요. 인도 선교사 가정 아래서 태어나서 인도 문화를 굉장히 잘 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인류학자가 돼서 다시 인터뷰를 하신 거죠. 인터뷰를 토대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도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다 프라마다 그래서 이 프라마다 영역에 있는 가다 가다와 조리가 있는데 가다부터 해보죠. 가다는 그 보통 대나무 형태의 그 두꺼운 크고 무거운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형태의 가다가 많고요. 가끔 이제 무거운 거는 핸들이 이제 쇠로 된 핸들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 가다를 휘두를 때 쓰는 용어, 예를 들어 우리는 방망이 휘두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얘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쩍거디나 혹은 요마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레슬링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내동댕이 칠 때 쓰는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레슬링에서 쓰이는 그 의도와 그 움직임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거운 바다를 휘두르는 아까가 수련생이 좌우로 뒤에서는 조리를 휘두르는 거고요. 등 뒤에서 이렇게 크게 진자 운동을 하면서 어깨를 이 과정에서 등 뒤로 보이지 않는 보이지가 실제 않으니까 보유 수용 감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만 근력으로 감각을 활용하는 तीन 팔로 चार होगा 팔로 पाँच बहुत बढ़िया बस उससे 조리가 되는데 일단 그리고 굉장한 이제 봤을 때 대회에서 물쇼핑 했다고 우승 상품으로 제가 선물도 주고 했는데 자 일단 조리입니다. 조리 이 조리를 이제 모티브로 이제 나중에 인디언 클럽이 탄생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곤봉체조 많이 알잖아요. 거기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하여튼 그 뿌리가 되는 게 사실 이 조리입니다. 조리 그 가다라고 불리는 그런 메이스벨이죠. 가다가 이제 사실은 영어식 이름 가다는 힌디어고 메이스벨이 이제 영어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리의 영어식 이름이 사실은 인디언 클럽인 거예요. 근데 왜 인디언 클럽이라고 표기를 안 했냐면 이 그러니까 조리가 인디언 클럽이랑 사실 운동법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베이스벨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리프팅 방식인데 등지 진자 운동도 중요하지만
각각 한 팔로 하는 리프팅의 형태가 아주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가다를 좀 마스터해야 좀 조리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왜냐면 한 팔씩 한 팔씩 하는 게 되게 유기적으로 한 번씩 번갈아서 완벽하게 돼야지 양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조리는 두 개를 잡고 하는데 네, 추 움직임이나 특수적인 리듬을 보시면 굉장히 물고기 너무 잘 예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저런 움직임이 안 나와서 너무 고민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비로소 이렇게 저게 준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나온 이제 미스라는 분인데 조리로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자, 그리고 고니타카의 한 종류인 날이라는 그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는 이제 지금 제가 사진 같이 찍은 날은 진짜 엄청 큰 겁니다. 여기 사진이 살짝 하나 잘려 있는데 여기 더 큰 것도 있었어요. 제 몸집만한 것들로 보통 어떻게 운동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턱시계더 이런 것도 하고 마치 케틀벨로 하는 클린 혹은 스네치 이런 운동도 해서 그걸로 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클린 앤 프레스처럼 프레스도 할 수 있고 저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운동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케틀벨로 하는 걸 똑같이 할 수 있다. 대신 그립이나 이런 건 조금 좀 다르지만 근데 이 도구 발달사를 봤을 때 이제 기술적인 측면, 도구를 만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케틀벨이 훨씬 좀 더 뒤입니다. 왜냐면 이 구조만 보면은 그 돌을 기준으로 원래 우리 스톤 동그란 스톤 보면 손잡이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중앙에다가 정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중앙에 손잡이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나마 좀 쉬웠겠죠.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쓰다가 나중에는 이 겉면에 이 도구의 바깥쪽에 손잡이가 따로 나오는 거 이거는 사실 깎아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접붙임해서 붙이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더 먼저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스톤이 있었고 날 있고 이러한 형태가 나중에 발전해서 캐틀벨 같은 형태가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 덕분에 이제 리프팅의 이 역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걷기 중심으로 좀 발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칙 운동이 가능해져서 무슨 얘기냐면은 한 손으로 뭔가를 잡기 시작하면은 한 팔을 쓰고 하다 보니까 척추 좌우 회전이 더해지고 체중 이동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손을 양손을 다 써서 한 번에 위로 올리는 그런 동작들은 척추 회전을 쓰지 못하고 위아래로 리프팅 형태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척추 회전, 체중 이동 이런 게 결합이 된 대측 운동의 형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손잡이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라는 저 도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케틀벨도 이제 페르시아에도 실제 있었는데 원래 케틀벨도 고대 운동입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있었던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케틀벨도 사실은 고대 운동이다. 지금은 페르시아 중심의 그 지역 주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러시아에서 이제 많이 러시아가 종주국처럼 여겨지죠. 근데 러시아가 사실은 이 케틀벨을 부를 때 기르라고 부르거든요. 기르. 이 기르가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진 기리 혹은 기란이라는 단어의 파생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는 그 페르시안 밀을 휘두를 때 사실 그걸 길이라고 하거든요. 페르시안 밀, 길이. 그리고 예를 들어 방패를 들어올 때도 장 길이 이렇게 불러요. 근데 길이가
이제 여기 기르 이렇게 좀 이제 둘 다 좀 이거 보면은 기르가 실제로 러시아에서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어라는 거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르라는 이름의 케트벨도 결국엔 페르시아에서 온 고대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섬톨라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대 바이퍼라고 볼 수 있죠. 바이퍼라 운동기구 아시는 분 아마 조금씩 있을 거예요. 매니악한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은 많이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들 사라져서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요. 통나무 안에 손잡이 2개를 파서 Just treat this as like joint mobility as a recovery exercise.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옆에서 뭐라 한 영국인 마커스 형님이라서 인도 여행에서 아카라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Thank you. I do. 그리고 루말리 인디안 덤벨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덤벨도 원래 고대 운동 도구다 사실은. 근데 아예 운동법이 아예 달라요. 운동법이 기본적으로 진자 운동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 뭐지? 태능 선수촌에서 레슬러들이 하는 거랑 이제 유사해 보이죠? 레슬러 분들도 사실 어디에서 그 덤벨 운동을 거기서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인도 아카라에서 제가 이제 하던 그거랑 방향은 반대예요. 왜 반대인지는 저는 그 나름의 그 추측은 가는데 하여튼 이제 인도 아카라에서 저 방향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왜냐면 저렇게 해야 방망 휘두르기랑 방향성이 같아지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저렇게 한다. 그리고 말라캄이라고 하는 이제 체조를 위한 도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보신 조리 있죠. 조리를 굉장히 긴 조리를 땅에 이렇게 박아놓는 형태를 씁니다. 거기에서 매달려서 폴댄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댄스가 사실은 고대 운동이다라고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란 주르칸에서도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형태가 사라져서 사실 안 보이고, 근데 인도에는 아직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아카라가 2가지 성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아카라는 레슬링 위주, 그러니까 레슬링 위주로 하는 데서 그 가다, 조리 뭐 이런 도구들을 하는 거고, 또 체조 위주로 하는 아카라가 또 따로 있어요. 원래는 아카라에서 체조, 레슬링 이런 고대 운동 기구 다루는 게 사실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라캄 중심의 체조 중심의 아카라가 굉장히 규모가 엄청 커요. 일반 아카라보다. 그런 데가 좀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first main event is pole malkham. It includes all your basic movements, holds, grips. Every fundamentals of 네, malkham are covered in 인도에서는 this. 폴댄스를 주로 Rope 보죠. is 남자들이 많이 하죠. entirely different from that. 유사 Rope is 종목으로는 like a 로프로 moving 하는 말라캄도 and 있어요. you have to balance yourself. It also includes intricate knots. We have to twist our body on the rope in such a way that we do not get stuck, but still maintain a grip. 플라잉 요가예요. Team malkham is continuously moving, revolving. So it includes a lot of 매달려 coordination 있는 and 조리에 effort. 이제 올라타서 It needs to have a counter motion so that you are balanced on top of it. So that the motion of the malkham is controlled, your own balance is controlled, and then you can perform a different positions or 이게 asanas on that. 나뉘어진 것 자체가 이게 제가 사실 이쪽은 제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나름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레슬링과 그 도구의 그 통합하는 것보다 얘는 좀 이제 약간 다른 걸로 분류를 한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고 이거 나름의 이것도 지금 기존의 고대 운동이랑 통합하는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저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이 댄드 베타이라고 불리는 이제 맨몸 운동이 있습니다. 맨몸 운동 이제
페르시아 주르칸에서는 기본적으로 쉐나 있었죠. 쉐나와 이제 푸더크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인도 아카라에서는 딱 이 두 가지. 되게 심플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스쿼시랑 이제 푸시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푸시업이랑 스쿼시랑 달라요. 사람들이 힌두 스쿼트, 힌두 푸시업이라고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설명으로는 사실 좀 부족해요. 힌두인들이 하는 푸시업이다, 힌두인이 하는 스쿼트다. 사실 이게 이걸 좀 해보시면 아는 게 굉장히 리드미컬한 수리야 나마스카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가에 수리야 나마스카라가 있어요. 태양경배 자세라고 하죠. 근데 그 시퀀스를 할 때 나는 스쿼트랑 푸시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의 일련된 하나의 이제 시퀀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이 댄드와 베탁을 그 앉았다 일어났다 혹은 이제 팔을 굽혔다 펴면서 이제 척추를 움직이는 이 모든 동작을 이 두 개를 하나로 같은 운동으로 봤어요. 다 이제 척추 유연성 운동으로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수리야 나마스카라를 리드미컬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저 방식을 저 지금 밴드와 베탁이 합쳐진 형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러한 동작의 시퀀스를 정말 쉬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감마라고 불리는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루스탐 감마라는 되게 위대한 아카라 수련생이자 푸시티 레슬러가 있어요. 챔피언이었고 루스탐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감마가 하루 동안 쉬지 않고 배탁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했다는 거죠. 여튼 이를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리듬. 음악은 연주되지 않고 나름 그 힌두인들의 그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인들 그 특유의 리듬이 있거든요. 아마 발리우드 영화 보면은 좀 아실 텐데 실제로 가도 정말 이 사람들한테 이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드는 리듬이 그러니까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그 의사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그게 일상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 리듬을 가지고 이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리듬을 반복하면서 뭔가 그럼 되게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자동화된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뭐 멈추지 않는 자신의 그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리듬입니다. 리듬. 제가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그리고 이란을 거쳐서 인도의 아카라에 가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봤을 때 리듬이 너무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재밌게도 현대인들이 우리나라 특유의 리듬이 많이 결여돼 있어요. 뭔가 그 맥이 끊겨 있고 단절된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 특히 뭐 인도는 더 그러겠죠. 그 나라 사람들한테 잠깐 춤춰봐 혹은 뭐 춤출 기회가 돼서 춤을 추는 거 보잖아요. 그럼 각자 그 나라 특유의 리듬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어른들은 뭐 약간 뭐 이런 리듬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춤을 추라고 하면은 수줍어서 못 추거나 춘다고 하면은 굉장히 대중음악의 그런 케이팝 느낌의 그런 춤을 따라서 춘다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고유의 그 리듬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 인도나 이란이나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리듬이 다 있는데 그 리듬을 통해서 사실 그게 다 힘으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힘을 쓸 수 있어요. 리듬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게 원래 없는 게 아닌데 대표적인 예가 택견 이런 거. 택견 굉장히 리듬 타면서 이크 하면서 하잖아요. 그 리듬에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뭐 고리타분한 것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인식되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많이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예전에는 학교 때문일 거야, 뭐 군대 때문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제 지인분이 그러니까 힘의 집 세대원 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추정하기로는 그분은 분명히 유치원 때 그런 동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 보통 예를 들어 노래들이 목가춤마디의 노래들을 유독 한국에서 이 동요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리듬을 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실 음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 리듬이 이제 오래 지속하는 힘을 냅니다. 네, 그리고 가다 파이팅 지금 사라졌는데 이러한 내용도 있죠. 잠깐 볼까요? 칼라리 파이터에서 하는 가다 파이팅 서로 좀 이렇게 약속 대련 같은 건데요. 저도 이거는 사실 실제로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딱 보기만 해도 뭔가 지금 이분들의 자세나 시퀀스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저게 뭐야 하고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많이 해본 저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스탠스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이 칼라리 파이트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한 무술이어서 그 무술에서도 굉장히 숙련자만 나중에 무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잠깐 이렇게 수련을 하긴 했었는데 저도 되게 기초 이제 동물 자세 정도만 좀 이제 배우고 수련해봐서 아무튼 여기서도 모티브를 많이 얻었는데 이건 보통 남인도 무술입니다. 아무튼 북인도에는 가다 파이팅의 그런 형태가 지금 소실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제 갔을 때, 인도 갔을 때 사진이고, 많은 도움을 준 마커스 형님, 보고 싶네요. 그리고 2019년 소마인바디 인도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카라랑, 이제 히말라야 그쪽 있는 레 가서 판공초까지 탐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 사진?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짤인데 이겁니다. 구글맵에서 검색된 장소에 달려가서 핀을 꼽는 알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엄청 놀리고 그랬어요. 웃고 진짜 저런 알바가 있었나 보다 크크크 막 이랬었는데 근데 실제 이분이 이제 속한 이 아카라가 여기입니다. 저 들고 있는 게 구글 핀이 아니고 가다라는 거고 메이스벨이죠. 저게 이제 있는 아카라 스와미나스 아카라 혹은 툴시 아카라라고 부르고 이 아카라에서 저도 이제 2015년 19년 이렇게 갔었고 거기에 있는 아카라예요. 자 여기는 만디르 아카라라고 만디르 가트 쪽에 있는 아카라인데 이거는 철수 최고의 보트라는 철수시가 운영하는 보트가 있어요. 인도 사람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의 보트 투어를 타면은
그 역사 이야기, 신화 이야기, 겐지스강 관련 이제 지리적 이야기 엄청 많이 들려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그 보트에서 일몰 같이 감상하고 일출 감상할 수 있고요. 하여튼 강추합니다. 근데 마침 이 보트 선착장 바로 앞에 이 아카라가 있어요. 그래서 철수 최고의 보트도 여기 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철수 씨가 여기 그냥 걸터 앉아 있어요.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손님들 오면 손님 받고 이러거든요. 아무튼 간 김에 가다 보이면은 가다도 한번 휘둘러 보시고 지금 맨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철수 씨가 저희가 운동하는 거를 또 직접 찍으신 적도 있어요. 저희가 운동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한 번씩 휘두르는 거를 가끔 목격하신 적은 있대요. 근데 우리만큼 이렇게 잘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더 신기한 거죠. 그 뒤로 친하게 지냈었는데, 바나나씨 가면은 꼭 철수 씨 그 보트 한번 타주시고. 자, 이 아카라에서 이제 또 만났던 인연들, 라제시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 친구 저희가 아까 여기서 휘두르는 거 보고 바로 자기가 이제 그 뒤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초대도 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아카라 바로 겐지스 바로 앞에 있는 아카라 중에 하나인데, 이 아카라에도 갔었고, 옛날에 이제 갔던 아카라들, 여러 아카라들 사진입니다. 네, 이것도 아카라에서 가다 휘두르고 있네요. 메이스벨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아카라 찾는 법은 이제 누구나 사실 바나나시 가면은 아카라 찾을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아카라를 처음 찾으러 갔을 때 제가 식당 주인한테 나 오늘 이제 바나나시에 온 이유가 아카라를 찾으러 왔다. 고대 운동 하러 왔는데 메이스벨 휘두르는 사람들 찾아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바나나시 30년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가 좌절을 했겠어요. 바나나시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게 진짠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밥을 먹고 나가서 이렇게 걷는데, 한 5분 만에 그러니까 그 철수 최고의 보트 있죠. 거기에서 누가 휘두르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발견하기 쉬워요. 주황색 컬러를 가진 그런 깃발, 건물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이런 보리수 나무, 엄청 큰 보리수 나무가 좀 보인다. 한번 호기심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카라의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이스벨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되게 많은 기록이나 실제 메이스벨 유물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기원전 3000년 전에 이제 나르메르 석판이라고 이집트의 석판도 있고, 이집트에서 나온 그런 유물들도 있고, 그리고 그 메이스벨과 씨름, 레슬링, 이건 사실은 그냥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하나의 형제 같은 겁니다. 물론 지금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 하는 씨름의 형태가 그런 메이스 운동에 소실된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뭐 메이스와 같은 방망이 휘두르기가 사실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인류 원형적인 운동은 항상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씨름 같은 유물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의 그런 사파, 옛날 그림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터키 고궁에 가면 이제 엄청 그 돌 메이스가, 그러니까 저런 큰 돌 메이스를 실제로 무기로 쓰기에는 너무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운동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철퇴의 민족입니다. 조선 건국할 때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죽일 때도 철퇴를 썼다고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쇠막대 형태의 철퇴였습니다. 사슬형 철퇴는 굉장히 나중에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류학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엄지손가락 씨름, 엄지손가락 누르면 이기는 씨름을 침팬지와 사람이 했을 때 누가 이기냐 하는 이 주제로 실제로 이거 유튜브 영상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컵을 이렇게 잡을 때 세로 형태의 원형 그 컵을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이렇게 잡아요. 보통 이렇게 잡고 먹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컵을 침팬지에게 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받쳐듭니다. 이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망치를 이렇게 내려치는 이 작업을 할 때 사람은 이렇게 못을 엄지랑 검지를 사용해서 잘 고정해 놓고 있고, 망치를 휘두를 때도 힘을 주다가 정확하게 못을 향해서 내리쳐야 되기 때문에 딱 그때 어느 정도 릴리즈를 해주고, 대신에 이 조절까지 같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침팬지는 이런 단순해 보이는 작업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망치 내려치기를 계속 실패해요. 그 이유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이제 잡고 있는 그 조절, 잡고 풀어주는 그 조절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Notice how this picture is able to rotate his arm more effectively than the chimp. Scientists think that our ability to 이게 사람의 공던지기와 이제 침팬지의 공던지기를 비교한 건데, 사람은 160kg까지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침팬지 같은 경우는 한 30-40kg밖에 못 던진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이것도 공을 빠르게 던지는 거는 이제 근력의 차이가 아니라 섬세한 조절의 차이에서 옵니다. 정확한 한 지점을 향해서 최단 거리로 보낼 수 있는, 그러려면은 이 근력보다도 이 운동을 조절하는 그 능력이 일단 우선시 됩니다. 그 뒤에 뭐 근력이나 이런 게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근력을 자랑한 침팬지 혹은 다른 영장류들도 이런 던지기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엄지손가락 씨름을 하면은 누가 이길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자, 검지 대비 엄지손가락 길이 비율차에 대한 이제 그림인데, 맨 오른쪽 하단에 이제 사람의 비율이 이제 있죠. 사람이 이제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좀 더 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이 차이에 의해서. 예. 그리고 손바닥에 아치를 만들 수 있는, 동그랗게 말아줄 수 있는 그 CMC 관절이란 게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 관절의 유무로 인하여서 또 이 기능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로형의 원통 기둥을 붙잡기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딱 저렇게 잡았을 때 이제 여기 사진 잘 보시면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길게 빠져나가죠. 저게 이제 방망이 잡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거는 나중에 뭐 물론 이제 해부학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근육의 결 방향이 좀 더 이제 던지기 휘두르기 좋은 그런 구조를 사람이 또 가지고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이 인류 원형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망이 휘두르기, 이러한 움직임이 직립보행과 궤를 같이 하는, 직립보행에 준하는, 진짜 인류와 영장류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화 속에 삼손이 이렇게 지금 나귀 턱뼈로 이제 블레셋 군대를 3,000명을 죽인 그 그림이거든요. 자, 그 이야기 속, 신화 속 이야기에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방망이를 가지고 다녔던 무지막지한 힘을 가졌죠. 방망이를 휘두른 영웅은 힘이 세다. 이러한 이제 동일한 그런 맥락의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들로 봤을 때 이 신화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단순히 신화를 넘어 이 구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뭘까? 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했던 사실들을 이 신화 서사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전해졌을 때 재밌는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신화 속 이야기인데 그만큼 인류에게 불이 굉장한 불을 다룸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듯이 방망이를 다룸으로써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인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을 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이런 작업들이겠죠. 그런 작업들을 신화 속의 이야기로 단순히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했다 하기 애매한 것들을 신화적인 구조를 빌려와서 이렇게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방망이 두를 때 이제 다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셨고 늦은 나이까지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이면 오래 못하지 않냐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들 개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실제로 이란 인도에서는 이거 실버 운동입니다. 실버 운동. 예, 실제 제가 테헤란 처음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이에요. 대부분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운동했고. 네, 이것도 이제 인도 아카라에서 찍었던 영상들인데 이 영상들에 등장하는 분들 다 이제 할아버지들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분들이 근력을 사용해서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계속 운동을 했다면 지금까지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감각 운동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그 감각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신경계가 자라나는 활동이거든요. 이 신경계 중심의 운동이 되면은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배우면은 그냥 쉽게 언제 다시 타더라도 다시 탈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심한 언덕길이 아닌 이상 쉽게 편하게 타지 않겠습니까? 사실 방망이 두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막 근력을 소모하는 막 이제 그런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근력 운동이라는 거를 약간 한 차원 좀 더 넘어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배운 이제 감각을 가지고 이분들은 주로 레슬링을 많이 또 하시는데 이제 그만큼 다양한 종목에도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든 이제 근력만으로 그 종목을 다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종목에 맞는 특성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 그 종목에 맞는 이제 거기에 최적화된 감각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방망이 휘두르기 감각은 말 그대로 아까 직립보행처럼 굉장히 원형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종목에서도 통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방망이 휘두르기를
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사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원래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유치원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면은 그립도 생각보다 잘 잡고 있고 그때 선생님이 잘 알려주셨나 봐요. 예전에 이제 저보다 윗세대들은 학교에서도 이런 곤봉 체조를 했다고 하죠. 그 기원이 다 이제 인디언 클럽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그 인디언 클럽 연대기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인디언 클럽 한번 관련 영상 한번 보시면 거기 이야기도 재밌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인도 이란에서 고대 운동 익혀오고 그리고 대회에 계속 출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결국 힘의 집이라는 공간을 한월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힘의 집 지금 이제 보여지는 내부 사진들인데 운동하는 공간 그리고 차 마시는 공간 그리고 테로라는 그런 공간들인데 지금은 곧 저희가 리뉴얼 중이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좀 찾아뵐 예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료관과 협력기관이고 그리고 실제 운동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내면소통책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내면소통책에서 고대 운동이 최고의 고유감각 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움직임 명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또 이제 인식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대 운동이 그리고 운동 분야를 넘어서 명상 분야를 또 넘어서 이제 예술 분야에서 이제 가끔 공연도 하고 특히 하는 선생님이 이런 콜라보 공연을 좀 하고 있어요. 전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지 70선에 이제 저희 선정되기도 했고요. 힘의 집이 이제 여러 잡지, 인터뷰, 빌리브 이런 데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이란에 있는 한류 매거진에서도 저희 취재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예능 한도초가 유재석 씨의 식스센스 그리고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전현무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에서도 저희 고대운동 혹은 힘의 집 노출됐고요. 그리고 현대 아산소원이라고 그 현대 이제 장학재단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했던 예전 아산소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기 정규 수업으로 편성되어서 수업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바마움 프랙티셔너 과정에서도 움직임 명상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달까요? 이제 방망이를 휘두르기 위한 움직임을 위한 그런 누워서 앉아서 서서 하는 움직임 명상 이후에 그 시퀀스가 그대로 방망이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움직임 명상 프로그램 최정우 교수님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 김경희 선생님, 그리고 밝은 밑에권의 강수원 번장님 같이 이렇게 한울 대표님까지 같이 모여서 파마움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임 명상 관련 프랙티셔너 자격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성모병원에 계신 이제 최정호 교수님께서 열심히 페르시안 밀 움직임 명상 이렇게 한 번씩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대운동 수업이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런 대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그 마산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희 도구를 구매하셔서 수업을 또 하고 계시기도 하고 여기는 제가 이제 한번 제 모교인데 경희대학교에 가서
모교에 계신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고대운동 이론과 실기 특강 한번 한 적 있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소마인바디와 인연을 맺어온 대찬병원 선생님들께서 재활치료실에 이제 고대운동 이렇게 기구를 이렇게 두시고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실제로 수술 후 재활을 위한 훈련을 할 때 고대운동 도구를 활용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재활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감각 운동과도 이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신경계 재활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고 야구부 동계훈련에도 이제 들어가서 같이 고대운동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앙경찰학교에도 최근에 이제 들어가서 고대운동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제 이야기와 덧붙여서 고대운동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개론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